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의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에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7함대의 핵심 미사일 방어 구축함이죠. 지난 2017년에 선박과의 충돌로 대파되었던 피츠제럴드 구축함이 2년여간의 수리를 마치고 복귀를 위한 해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17일 일본 시즈오카현 해상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서 7명의 사상자를 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를 기억하십니까? 이 구축함이 2년여간의 수리 공사를 마치고 7함대 복귀를 위한 최종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수리를 맡은 헌팅턴 엥겔스 조선소 측이 4일 밝혔습니다. 조선소 측은 수리를 마친 피츠제럴드가 3일 오전 6시 30분에 조선소를 출항했으며 항법, 데미지 컨트롤, 추진 및 통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피츠제럴드 하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던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 임무를 맡아서 작전 해역으로 이동 중에 필리핀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충돌해서 대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함장과 주요 지휘자를 보직 해임하고 중징계했지만 일본 해사당국이 발표한 컨테이너선 크리스탈호가 충돌 30분 전에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전속 항해해서 피츠제럴드에 충돌한 것을 놓고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확산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피츠제럴드는 평가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 하반기 7함대로 복귀해서 BMD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 피츠제럴드함 그리고 7함대의 존 S 맥케인함 이 두 척의 군함은 지금 이제 7함대가 가지고 있는 알레이버크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 가장 발전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었던 그런 탄도미사일 전문 요격 군함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이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북한과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피츠제럴드도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동해로 들어가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해로 들어가는 중에 일본 그 동해로 들어가면 이제 요코스카를 나와가지고 일본 규슈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이 들어와서 그냥 들여받아버린 겁니다. 컨테이너선도 얼마나 더 큽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츠제럴드 함의 함장하고 막 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선인데 원래 이런 상선들은 뭐 군용 작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선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출항할 때 자신의 출항 시간 그리고 목적지, 임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AIS 정보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분 전에 이 크리스탈호라는 이 컨테이너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변경해가지고 전속 항해를 했고 그 이제 피츠제럴드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이 혹시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 중국인 것 같다. 왜? 지금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거의 전쟁 위기로 가고 있는데 미국의 이 BMD 즉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BMD 군함들이 적어지면 미국의 방패가 약해지니까 미국의 공격 의지가 약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피츠제럴드가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조금 지나서 또 존 S 맥케인이라고 역시 이 이지스함 중에서 또 역시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진 SM-3 탑재 군함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 근해에서 역시 또 들이받쳐버린 겁니다. 그때도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냥 와서 들이받아 버렸는데 일반적인 상선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경로로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피츠제럴드, 존 S 맥케인을 들이받은 거 이거 전부 다 중국이 저 함장들을 선장들을 매수해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음모론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음모론에 굉장히 좀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전쟁은 나지 않았죠. 그것이 뭐 북한과 중국이 원했던 일이기도 했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당했던 이 피츠제럴드가 이제 복귀를 할 최종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빨리 존 S 맥케인과 같이 이 지역을 복귀해서 이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높여주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참 그동안 7함대가
이 BMD 탄도미사일 요격 군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왜 두 척이나 지금 사라졌으니까 좀 전전긍긍하고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복귀를 다 해간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020년대 후반에 차세대 전략폭격기 팍다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러시아가 기존의 노후 투폴레프 160을 개량한 투폴레프 160M2 기종 10대를 오는 2027년까지 배치할 것이라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타스는 알렉세이 크리보로 국방 차관의 발언을 이용해서 러시아 공군이 2027년까지 10대의 블랙잭 폭격기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투폴레프 160M2 전략 폭격기는 푸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2015년부터 생산이 재개된 기종으로 지난 2018년 초도기가 출고되어 첫 비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1980년대에 제작된 이 투폴레프 160을 현대전에 맞게 개량하기 위해서 투폴레프 160M2에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덕분에 이 기체는 미 공군의 B-1B보다 속도,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등 모든 면에서 앞선다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기존의 팍다 프로그램과 별개로 10대에 달하는 투폴레프 160M2를 발주함에 따라서 오는 2020년대 중반에는 시제기가 출고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던 팍다 스텔스 폭격기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러시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인교대 국방TV를 통해서도 이 러시아의 스텔스 폭격기인 팍다가 곧 이제 시제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 지금 느닷없이 투폴레프 160M2 이 블랙잭 폭격기의 개량형이죠. 이 개량형 블랙잭 폭격기를 2027년까지 10대를 배치하겠다? 아니 팍다가 그 시기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블랙잭 이 구형 폭격기인 블랙잭을 그 시기에 10대를 배치하겠다? 전투기 10대하고 폭격기 10대하고 가치가 다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팍다가 바로 스텔스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팍다가 나올 것 같으면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새로 개량해가지고 지금 2027년 즉 팍다가 나온 시기에 동시기에 지금 이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국은 그 시기에 B-21 스텔스 폭격기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죠. 이미 나와가지고 실전 배치되었을 시기예요. 그 시기에 러시아도 팍다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다 찢어졌던 적이 러시아는 소련 시대에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자본, 기술 모든 면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폭격기,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980년대에 만들었던 이 블랙잭 폭격기를 현대전에 맞게끔 항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지금 이제 새로 내놓는 것 아니냐. 따라서 러시아의 스텔스 폭격기는 뭐 이게 이제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잘된 것이죠. 라고 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지만 결국 러시아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갑차들끼리 지금 긴장 관계에 갔었는데요. 지난 연말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병사들이 난투극을 벌여서 러시아 장병들만 중상을 입고 후송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또다시 미군과 러시아 장병들이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통제구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제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쿠르드족이 통제하고 있는 알-하사카 지방의 텔타름 마을 인근의 유전지대를 통제하고 있는 미군은 현지 시각 4일 러시아군이 고기동 차량과 BTR 이 차륜형 장갑차로 이 지역 진입을 시도하자 오시코시 MATV 장갑차로 이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러시아군은 미군 장갑차를 우회해서 어떻게든 길을 통과하려 했지만 미군의 제지에 결국 길이 막혔고 차를 돌려 돌아갔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텔타름 지역은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지만 유전과 더불어서 M4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요충지여서 러시아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요충지인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이 지역에서 미군에게 2연타를 맞고 꼬리를 내린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자존심을 회복할지 주목됩니다. 자, 지금 이 시리아 북부 지역 완전히 이 터키가 시리아를 때리면서 완전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한번 싸울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병사들끼리 주먹으로 싸워가지고 미국 그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완전히 떡실신 시켜버렸었죠. 전부 구송시켜버렸어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장갑차들끼리.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있는데 여기 유전이 있고, 이 지역은 또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면서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을 지금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쿠르드족의 영역이에요.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 이 MATV 장갑차 2대가 와서 막아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러시아군 8륜형 차륜형 장갑차는 이 BTR하고 러시아군의 이제 이 고기동 차량하고 이렇게 가서 왔는데, 숫자로 봐도 러시아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갑차들 입장에서 우리야 길이 있으면 길 옆으로 갈 수가 없지요. 워낙 길이 좁고 또 길 옆이 어떨 때는 또 낭떠러지기도 하고 이렇지만, 여기는 길하고 길 아닌 곳하고 색깔만 다르지 다 길이나 마찬가지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굳이 미군이 막았었다고 하더라도 못 갈 정도는 아니죠. 막았었어, 알았어 하고는 쑥 나와가지고 옆으로 확 돌아서서 갈 수도 있는데, 못 간 것은 뭐냐? 미군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한번 붙어볼래? 라고 이렇게 나섰을 때 러시아가 이 정도로 꼬리를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일원에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바람에 이 시리아 지역에 러시아군이 확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야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비난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것에서부터는 자신들의 영역을 확실하게 지키고 통제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갔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먹으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니들 한번 붙어볼래? 라고 장갑차끼리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 중동 지역의 최소한 이 통제권을, 또 쿠르드족이 있는 이 지역의 통제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럼 한번 붙어볼래? 라고 하면 상대가 꼬리를 만다 이겁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 되면서 붙어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버리죠, 상대가. 그래서 언제든지 능력은 딱 갖추고, 그래 붙어볼래? 겁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진짜 겁을 먹는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하려고, 도발해! 그럼 넌 죽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돼요. 전쟁 실임기 너 나가서 전쟁해라 이 자식아. 이런 이야기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볼래? 라고 하자! 라고 하는 그 의지, 그걸 상대가 진심으로 읽었을 때 상대가 정말로 우리를 두려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우리는 전쟁은 안 돼, 평화예요 우리는. 이러면 매일 우리를 뺨을 때리겠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좀 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자 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